원숭이들이 있는 우리입니다. 특이한 건 원숭이들이 우리 밖으로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다는 건데요. 갑자기 사람들의 관심이 우리한 원숭이에게로 집중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 비좁은 철조망 사이로 순식간에 휴대폰을 뺏어갔다는 겁니다. 어이없는 상황에 사람들은 마냥 재밌다는 반응이지만 원숭이들 사이엔 다툼이 벌어집니다. 큰 원숭이의 압박에도 용케 굴하지 않는데요. 휴대전화를 되찾으려는 시도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유인용 먹이마저 뺏기고 마는데요. 그렇게 휴대전화는 원숭이의 차지가 돼버리고 맙니다. 작은 해프닝을 뒤로하고 다시 떠난 길. 반가운 녀석이 절 맞이합니다. 반달가슴곰. 우리나라에선 멸종위기에 처해 벌써 7년째 복원사업에 힘쓰고 있는 동물이죠. 어느 나라 어느 동물원이 됐든 빠지지 않는 밀림의 왕 사자. 지극히 평화로운 오후를 즐기는 모습인데요. 방글라데시의 나라 동물이기도 한 로얄 벵골 호랑이까지 맹수들은 하나같이 얌전하게만 합니다.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갇혀 지내는 동물들이 조금 안쓰럽기도 한데요. 맹수와는 달리 비교적 위험하지 않는 동물들의 경우 자유롭게 풀어놓는 것이 이 사파리 공원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 동물은 저도 그동안 책에서만 봤지 처음 접하는 경우인데요. 고얄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동남아시아하고 서남아시아 숲에 사는 야생 소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말로는 애구라고 하는데 뿔이 아주 독특하죠. 일부 지방에서는 가축으로 길들일 만큼 순한 동물이라고도 합니다. 사실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 일하는 제 직업상 철조망이나 담장 안에 갇힌 동물들을 볼 때면 늘 마음 한구석이 아릿한데요. 이곳의 자연 경관은 놀랍기만 합니다. 원래 거대한 산림지대였던 지역을 고스란히 공원으로 만든 건데요. 벌목이나 밀렵으로부터 산림과 동물들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생태 관광지로의 역할까지 하니 일석삼조겠죠. 대신 그 과정에서 소수 부족들을 제대로 된 보상 없이 이주시키는 바람에 문제가 됐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동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야생에 가깝다는 점에서 행복한 편이라고 해야 할까요? 한가로운 오후를 즐기는 코끼리 한 마리가 눈에 띕니다. 몸집을 보아하니 이제 18살쯤 되었을까요? 아직은 굉장히 어린 녀석입니다. 우리에 갇힌 채 전시된 동물이 아니라 넓고 아름다운 대자연 속 자유롭게 살아가는 동물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사육이 아닌 생활의 개념으로 접근해 근처에 널린 것이 먹이가 됩니다. 호수 건너 또 다른 동물들이 눈에 띕니다. 방글라데시에서도 웬만한 지역에선 찾아보기 힘든 사슴들인데요. 꼬리와 털이 긴 이 사슴은 주로 물가에 살아 물사슴이라고도 불리는 삼바사슴입니다. 그 옆으론 치탈 사슴까지. 지금이 식사 시간인 모양인데요. 4, 5시 정도 되면 이렇게 동물들이 수많은 동물들이 밖으로 나와서 자연스럽게 먹이 활동하는 것들도 볼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앞에 그 삼바디어 이런 동물들 같은 경우 사실 뭐 그 슌돌본 같은 데나 가서야 이제 볼 수 있는 동물인데 실제로 여기서 직접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사람이 직접 이렇게 많은 간섭을 안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자연스러운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자연 속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며 살아간다는 당연한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하루입니다. 방글라데시를 다니다 보면 쉽게 눈에 띄는 풍경이 있습니다. 노천 찻집에 삼삼오오 모여 앉아 사람들이 차를 즐기는 모습이 그것인데요. 이 나라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차례씩 짜라고 불리는 차를 마십니다. 대여 6시쯤 차와 간단한 간식을 즐기고 대신 저녁을 늦게 먹는 것이 이들에겐 자연스러운 일상인데요. 우리나라로 말을 하면 이게 이제 노천 카페고요. 방글라데시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이런 카페는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인들이 일하다가 잠깐 와서 휴식하고 가는 데고요. 뭐 대부분 다 이렇게 끓여서 주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여행하면서도 가볍게 먹을 수 있고 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하나의 간식. 인도에서는 짜이라고도 하죠. 홍차를 우려내 우유나 연유, 설탕으로 맛을 내는 겁니다. 네팔의 속담엔 한 잔의 차를 함께 마시면 이방인이고 2잔의 차를 함께하면 손님이다. 3잔의 차를 함께하면 가족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방글라데시에서는 한 잔의 차라면 친구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이곳엔 혼자 방문을 해도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볼 수 있는 자리 배치 때문인데요. 처음엔 조금 어색해도 말꼬가 트이면 그때부터가 시작이겠죠. 따끈따끈하고 달달한 짜 한 잔을 마시고 나면 하루의 피로가 금세 녹아듭니다. 부쩍 옛 생각이 떠오르는데요. 친구들하고 일 끝나고 이렇게 가게 앉아가지고 한 잔씩 하고 비스켓 사 먹고 굉장히 그리운 맛 중에 하나죠 이게.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짜만큼이나 즐기는 것이 있다면 빤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씹어서 즙만 먹고 뱉어내는 일종의 기호식품인데요. 빛락나무 열매가 들어있어 치아를 검붉게 물들이곤 합니다. পান খায় মানুষ এটা একটা নেশা যেটা পানটা খাইলে হয়তো ভালো লাগে এটা রসটা খুব ভালো এই জন্য পানটা খাওয়া হয়. 재료만 있다면 만드는 것은 간단합니다. 빤 잎사귀 위에 빛락나무 열매와 설탕에 졸인 라임, 향신료와 석회질을 얻는 것이 전부인데요. 다른 사람에게 빤을 주는 것은 대단한 존경의 표시라고도 합니다. 타지마할을 지은 샤자한은 딸의 애인이 마음에 들지 않자 독이 든 빤 잎을 줬다는데요. 이를 씹은 딸의 애인이 죽음을 맞이했다는 비극적인 일화도 있습니다. 실제 빤에는 약한 마취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혀나 입안이 다 마비가 되고 목 쪽도 좀 마비가 되고 조금씩 넘어가니까 비록 제겐 즐거운 맛은 아닙니다만 이곳에선 입가심 겸 소화제를 대신하는 기호식품입니다. 방글라데시의 길거리는 여행자들에겐 저렴하게 배를 채울 수 있는 훌륭한 식당이기도 합니다. 방글라데시는 쌀과 생선, 커리가 주식인 나라인데요. 밀가루로 만든 각종 튀김은 현지인들에게도 잠깐의 허기를 면해주는 인기 간식입니다. 안에 계란을 바르고 소를 넣어 납작하게 튀겨내는 모글라이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음식이고요.
동그랑땡처럼 생긴 이 음식은 띠까라고 하는데요. 돼지고기를 먹지 않은 무슬림과 소고기를 먹지 않는 힌두인이 섞여 있다 보니 이 나라에선 염소고기가 흔하디 흔한 식재료입니다. 양파하고 염소고기하고 양념하고 이렇게 같이 섞어서 기름으로 튀긴 거예요. 쌀이나 생선, 커리가 주식인 방글라데시에서 주식만큼 인기 있는 식품도 있습니다. 흙으로 만든 화덕, 딴두리에서 난이란 빵을 갓 구워내 여러 가지 재료를 싸먹는 건데요. 제 개인적으로나 한국인들 입맛에도 잘 맞는 음식입니다. 이건 이제 루띠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꼴까리라는 카레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건 아니면 까밥이나 아니면 띠까 뭐 이런 고기 종류를 갖다 싸서 한국에서 상추쌈 해먹는 것처럼 싸서 먹는 하나의 음식이죠. 맛있는 음식은 나눠야 더 맛있는 법이겠죠. 아열대 몬순기후에 속하는 방글라데시는 사시사철 먹음직스러운 과일이 넘쳐나는 나라기도 합니다. 형형색색 가지런히 진열된 싱싱한 과일은 눈부터 즐겁게 하는데요.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겨울에 인기 있는 석류부터 열대과일 빠빠야는 이곳에서 빼빼라고도 부르는데요. 달디단 방글라 음식을 먹은 뒤라면 후식으로 이만한 것이 없겠죠. 방글라데시의 매력은 소박하고 다양한 길거리 음식에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세계 3위의 쌀 생산국으로 전형적인 농업 국가입니다. 삼각주 지대가 만들어낸 비옥한 평야가 이 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1년에 각기 다른 종류의 벼를 심는 방법으로 산모작이 가능한 나라이기도 하죠. 농업은 아직까지 국내 총 생산의 30%를 차지하는 이 나라 최대 산업 분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비 내리는 시기가 변하면서 점점 전통적인 산모작이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건기에 속하는 겨울철, 평화로운 농촌의 풍경은 이 나라가 겪고 있는 기후변화의 피해를 실감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특히 이곳에서 소는 가족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마치 자식처럼 소를 돌보는 농부의 모습은 방글라데시 곳곳에서 마주칠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한테 소가 큰 재산 중에 하나죠. 뭐 우유도 짜서 먹고 또 새끼도 낳고 그러기 때문에 한국에서야 뭐 최근 들어서 뭐 그냥 사육해서 이렇게 먹는 거지만 뭐 어떻게 보면 좀 가족적인 개념에서 이렇게 보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돌아다니다 보면 염소 같은 경우에 막 셔츠 같은 거 막 입혀주기도 하고 뭐 그런 거 보면 한국보다 소들이 훨씬 더 많은 좀 대접을 받고 사는 것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인도에선 소를 신성시해서 먹지 않는 반면 이슬람 신도가 다수인 방글라데시에선 돼지를 더럽다는 이유로 먹지 않습니다. 대신 소가 고기와 우유를 제공하는 중요한 식량 자원이죠. 아침이면 어디에 서고 페트병을 손에 든 사람들을 마주치게 되는데요. 마치 우리가 약수물을 떨어가듯 이들은 우유를 받으러 가는 겁니다. 갓 짜낸 신선한 우유는 그냥 마시기도 하지만 이를 이용해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짜 한 잔을 마셔도 우유를 넣어 먹는 방글라데시 사람들에게 신선한 요구르트 음료인 라시와 떠먹는 요구르트 도이는 오래전부터 즐겨온 후식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나라에서 우유는 빼놓을 수 없는 생활의 일부분입니다. 방글라데시는 농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농촌 상황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 농촌의 대부분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샤바르 종축장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저와 각별한 인연이 있는 곳인데요. 바로 13년 전 제가 수의사로 봉사했던 장소입니다. 당시 모습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어 감회가 새로웠는데요. 체구가 작은 방글라데시 토종소의 크기를 키우거나 젖이 많이 나오게끔 품종을 개량하는 것이 주된 업무고요. 질병 관리는 물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우유를 판매하기도 합니다. 아살라말라이쿰. 알라센. 젖이 잘 안 나오거나 사료를 잘 먹지 않는 소들은 어디가 아프다는 신호인데요. 이것은 그런 소들을 따로 격리해 치료하는 장소입니다. 제가 찾았을 때 마침 아픈 송아지가 있었는데요. 다리를 절룩이는 모습이 어디에 찌은 건지 상처 부위가 골맞나 봅니다. 이 나라에도 2년 전 구제역의 창궐에 동물원에 있는 기린을 포함해 많은 동물들이 목숨을 잃은 바 있습니다. 이곳에선 이런 전염병들을 예방하기 위해 백신 접종에서 치료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아픈 송아지들이 늘어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닌게를 맡고 있는 송아지가 눈에 띕니다. 상태만 한번 보겠냐는 제의에 청진을 해보기로 했는데요. 폐렴기가 있는 듯한데요. 어린 송아지들에겐 비교적 흔한 질병입니다. 지금 호흡하는 것도 조금 좀 힘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에도 약간의 콧물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좀 흘러나오고. 혹시 몰라서 미리 여러 종류의 약을 챙겨와 보긴 했는데요.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일단 끓이미로 오쇼. 볼에 불러디고 기가세? না একটু স্বাস্থ্য ভালো হয়েছে আগের চেয়ে একটু ভালো মন মানসিকতা ভালো আছে আগের মতোই খুব মিশুক ইটস ভেরি ফাইন 인구는 자꾸 늘어가고 상황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방글라데시가 빈곤에서 벗어나는 길은 어쩌면 아직 먼 훗날의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결실도 있는 거겠죠. 방글라데시가 남아시아의 등불로 다시 타오를 날을 조용히 기다려봅니다. 기도 시간을 알리는 아잔이 울려 퍼집니다. 사람들은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기도 장소로 향합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이슬람 국가 방글라데시에선 일출 전 새벽부터 밤까지 하루 5번 이런 풍경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알라에게 기도를 하기에 앞서 몸을 깨끗이 씻는 것은 필수적인 의무인데요. 우두라 불리는 이 세정의식은 신체는 물론 마음의 청결도 포함합니다.
Muslim, we must believe in following Allah's meaning order. And this is one basic order. Go and pray 5 times a day. 세상에 있는 모든 무슬림은 어느 곳에 있더라도 이슬람 성지 메카가 있는 곳을 향해 이렇게 기도를 올리게 되는데요. 이는 이슬람이 생활 속의 종교로 자리 잡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정확한 기도 시간을 맞추려는 노력과 메카를 향한 방향을 맞추려는 노력은 이슬람의 천문학과 기하학을 발달시키는 요인이기도 했죠. 그리고 방글라데시의 교육에도 이슬람은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방글라데시의 학교는 일반 학교와 이슬람 종교학교인 마드라샤 크게 두 종류입니다. 세인트 마틴 섬에 있는 초등학교 4군데 중 한 곳이 마드라샤인데요. 기도용 모자와 히잡을 두른 채 수업을 받는 아이들의 모습에서부터 이슬람의 색채가 묻어납니다. 지난 1998년 방글라데시 정부는 이슬람교를 국교로 공식 선언했는데요. 특히 마드라샤에선 코란을 외우고 이슬람 교리를 배우는 것이 주된 학습 내용입니다. 18세기 말 영국에 의해 처음으로 설립된 이래 마드라샤는 이 나라 아이들의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 지나치는 원리주의 때문에 교육에 낙후를 가져왔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마드라샤 시스템을 현대화하기 위한 방글라데시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masalah kalimah, masalah hadis, adiyai masnuna, dua dia যা আছে বাংলা ইংরেজি অঙ্ক আরো যা যা আছে আরো এই ইসলামের মধ্যে যা লাগে আর কি। 이슬람 교리를 가르치되 현대 사회에 뒤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방글라데시 전체 학생 수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그 영향력이 막강한 마드라샤. 이렇게 12년간 종교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상당수는 각 지역의 모스크에서 영적 지도자인 이맘으로 일을 하거나 학교 선생님이 된다고 하는데요. 코란을 배우기 위해 아랍어의 일종인 우르두어를 익히는 것도 이들에겐 필수 과정 중 하나인데요. 왜 이토록 종교 교육에 열심인 걸까요? চতুর্দিকে সাগর আর কি, সাগর, সেই জন্য আল্লাহকে বেশি ধরায় আর কি। চারপাশে সমুদ্র, আমরা সেই জন্য আমরা আল্লাহকে বেশি ধরাই আর কি। ঝড় তুফান, সেই জন্য বেশি ধরায় আর কি। 해마다 엄청난 자연재해로 피해를 겪는 이 나라에서 신에 의지하고자 하는 이들의 믿음은 자연스럽기만 합니다. 특히 이곳에는 무료 기숙사 형태로 운영되는 학교도 갖추어져 있는데요. 이는 사회적 약자를 책임지고 돌보는 것이 당연한 의무인 이슬람의 교리와 연관이 있습니다. 재정은 모두 섬 주민과 일반인들의 후원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데요. 고아는 물론 한 입이라도 돌고자 하는 가정의 빈곤한 아이들에게까지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가난을 면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은 결국 교육을 떠나 이야기할 수 없겠죠. 방글라데시에서는 자식을 가르치는 것을 마누시 꼬라라고 하는데요. 사람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방글라데시의 마누시 꼬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7번째로 높은 나라 방글라데시. 엄청난 인파와 릭샤로 늘 북적대는 거리는 혼잡하기 이를 데 없지만 그 속엔 이방인을 늘 따뜻한 미소로 반겨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여행할 때 가장 먼저 익숙해져야 할 것은 어디에서든 구름대처럼 모여드는 사람들입니다. 호기심 가득한 반짝이는 눈과 늘 웃는 얼굴이야말로 방글라데시의 가장 큰 매력인데요.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호기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조그만 이상한 물건을 들고 오거나 외국인들이 오면 금방 모여들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뭐 하나, 뭐 먹나, 어떻게 생겼나 쳐다보는 좀 그런 문화가 좀 있어요. 그래서 처음 오시는 외국인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그런 문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또 즐기면 많은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또 장난치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낯선 이방인을 대하는 열린 마음은 여행지에서 각별한 인연을 만들어줍니다. 이 순수한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13년) 전에 함께 일했던 동료들을 찾았을 때 진심으로 저를 환대해준 친구들과의 만남은 제게 잊혀지지 않을 소중한 기억입니다. 눈물도 많고 정도 많은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아무리 큰 어른이라도 감정 표현에 정말 솔직합니다. ভালো লাগতেছে খুব ভালো খুব ভালো ভেরি গুড ভেরি গুড আরে আমি তো লম্বা হয়ে গেছে এখন 친구의 친구라면 친구가 되기도 쉽습니다. School your name. You are a best doctor, you veterinary doctor. You serve the people in this area. We are proud for you. Thank you very much. So, very nice. He is popular in this area's people. People also remark him. People also memorize him because he served this area's people. Very nice as a doctor, as a veterinarian. 한번 정을 맺으면 깊은 정을 주는 사람들. 그래서 이들이 더 그리웠습니다. 가끔씩 여기서 일하는 것도 꿈꾸고 실제로 생활할 때도 가끔씩은 지금 이렇게 딸이라는 친구가 지금 울었지만 아주 지금 속으로 좀 울고 있지만 항상 오고 싶었어요. 항상 그래서 한번 오고 싶었는데 이게 좀 이루어져서 정말 고맙습니다. 생활의 큰 활력소가 되는 것은 때로 긴 대화가 아니라 잠깐의 담소이기도 합니다. 돌이켜보면 직장 동료와 하루도 걸음없이 즐겼던 방글라데시의 짜 문화가 단순히 동료 관계를 넘어 인간적인 친분을 돈독히 하는데 큰 몫을 했었는데요. 말이 잘 통하지 않아도 사람과 사람, 그 사이를 좁혀주는 것은 결국 진심 어린 마음이었겠죠. 뭐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다 친구인데 뭐 11년 만에 못 만나다가 뭐 아무런 소식 없다가 한번 또 만나고 보면 뭐 많이 늙기도 했고 살도 많이 찌고 뭐 저도 살쪘지만 뭐 좋죠. 뭐 더 말할 게 있겠습니까? Was it busy? 숍샵에 하고 싶다. 그날 밤 옛 동료 딸에게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형편이 좋지 않아도 늘 손님에게 최고의 대접을 하고자 하는 이들의 모습은 우리와도 참 많이 닮아 있는데요. 그래서 더 따뜻하게 느꼈나 봅니다. আমি 10 বছর ছিলাম আমার সাথে খুব বন্ধুত্ব সবার সাথে খুব ফ্রেন্ডলি চলতো আচ্ছা 바마테 디시 두기도 떠나온 사람을 그립게 만드는 그래서 다시 찾아오게끔 만드는 사람들 가난한 나라일지는 몰라도 마음만큼은 참으로 풍요로운 사람들 이들이 방글라데시의 진정한 얼굴입니다.